이렇게 쭉 흐름을 갈 텐데 이 한쪽 축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해봤다면 이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으로 이루어진 이 최순실 씨 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딸인 정유라 씨가 다음 달 2일 귀국을 결정했다는 한 보도가 나왔는데 정유라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, 뭐 네.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. 네,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. 유럽 비자가 만료가 언제예요? 2018년도요. 18년 내가 12월. 12월. 지금 현재 변호사는 선임돼 있나요? 이경들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. 예, 뭐 실제로 다음 달 2일에 이제 귀국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참 재밌는 보도가 나온 게 정유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. 아무리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첫 번째 공약이 적폐 청산이었기 때문에 그 적폐 안에 뭐 정유라, 최순실 씨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는 뭐 명약관화하잖아요.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선 크게 낙담할 일이었겠죠.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뭐 낙담이라기보다 그 뭔가 기대를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. 예.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비자 만료 안 된 상황에서 자진 귀국 이제 하겠다 항소 취하를 한 건데요. 아무래도 지금 저기서 뭐 144일인가요? 뭐 이렇게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덴마크에서 자유롭게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법원에서 유아여대 관계자들의 이 부정입학 그 재판이 거의 선고만 남겨두거나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생각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분명히 받았겠죠. 이 뭐 정유라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하겠지만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엄마인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고 관여를 했을 거고 뭐 딸인 정유라는 좀 방조적인 그런 그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라고 하면 본인 생각에 설사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오래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아마 그런 기대,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던 이 낙담한 비선에 따라서 정유라 씨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귀국 결심을 굳혔다. 뭐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요. 이현정 의원님. 그렇죠.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이제 우리 검찰 독일 쪽에서 사실 최순실의 재산 자체에 대한 목록을 이제 우리 쪽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현재 최순실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지금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지금 재산 보존 신청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전두환 취임과 똑같은 겁니다. 이제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점점 검찰이 지금 압류와 함께 지금 이제 그 출처 자체가 추적돼 나가는 것이거든요. 지금 뭐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이제 이런 재산이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최순실 재산도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특히 이제 독일 쪽에 자주 드러나는 거 보면 현재 드러난 재산만 해도 독일 쪽에 뭐 호텔도 있고 뭐 호텔이 몇 채가 있고 또 집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어떤 단계에서 보면 최순실의 재산을 추정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걸 해서 나중에 추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.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.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귀국을 결정하긴 했지만 사실 정유라 씨가 계속 독일에 머무는 게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가 이제 자금 세탁, 비자금을 좀 딸 편에 좀 독일에 맡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어가지고요. 정유라 씨 이 자금 세탁 관련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.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. 예, 사실 법리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정유라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특검 도움이 장시호 씨보다 더 파괴력 있는 말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장시호 씨는 구속이 돼 있었고, 그리고, 본인이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에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사무총장 직함을 가진 건 아니지만, 좀 본인이 좀 이모 일을 도운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했는지 그때까지는 판명이 안 났을 때였죠. 예. 그러던 상황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그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아주 가장 뜨거울 때였기 때문에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었겠죠. 그러니까
최순실과 같은 정도로 가담했다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,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굉장히 깊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? 법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장시호 씨 개인적인 성격이 우리 그때 안민석 의원하고 뭐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청문회에서 보여준 좀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요? 어쩌면 뭐 좀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성격 유형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특검에서 아이스크림 얻어 먹어가면서 진술을 한 걸 봐서는. 그런데 지금 정유라의 경우에는 이게 또 이모와 엄마는 또 다른 면이 있고, 그리고 정유라가 관여된 거는 최순실 게이트의 본류는 아니죠. 돈 문제가 아니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이랑 학점을 부정으로 땄다는 거기 때문에 장시호 씨하고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달라서 그거를 성격이 노승일 부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고, 한편에서는 또 굉장히 영악스러운 사람이라는 정유라에 대한 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유라 씨가 꼭 장시호 씨 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. 준비한 걸로 마지막 정리할게 고 박사님. 쭉 이렇게 보니까 역사는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제 낙담한 비선의 딸, 그리고 돈을 펑펑 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, 이 두 사람 다 이 자금 세탁, 비자금, 추징금들, 이 뒷돈들을 좀 밝혀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얽히고 설켜서 쉽지 않아 보여요.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, 어쨌든 이 얽히고 설킨 과정을 보면은 평행이론이랄까 권력농단하고 그에 따라서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챙겼고, 그러한 것이 정권이 무너지면서 추징법이라든가 또 이런 탄핵으로 이어졌고,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다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도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기획설, 음모설, 엮겠다.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고, 전두환 씨 입장에서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런 악연이 결국 전두환 추징법으로 이어졌다는 건데, 결국은 그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. 한 사람은 전재만이라든가 아들들한테 몰래 은이 건 거고, 이쪽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 아니냐. 자금 세탁을 한 것 아니냐.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고, 결과적으로는 그 돈의 출처가 뭐냐. 돈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돈이죠. 국민의 세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농단을 했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평행 이론 같은 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, 이번으로서 끝을 맺어야겠죠. 전재만 씨 명품 시계로 통해서 거꾸로 본 국정농단 파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